It's very old, but it's simple and neat. It's just right for the heat. 예, 빈티지와 하이파이 간의 이야기들, 오늘 마지막 편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 영상에서 또 이제 제 글에서 제가 이제 하이파이 쪽을 하지 않고 빈티지를 하는 이유들을 설명을 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하고 대척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좀 이제 무시하시는 분들, 또 제 의견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방어하다 보니까 저도 점점 더 좀 과해지는 것 같아요, 제 표현이. 그래서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각자 오디오는 주관적인 영역이고, 제가 아무리 뭐 빈티지가 좋다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하이파이 하신 분들이 빈티지로 돌아올 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굳이 뭐 빈티지 좋다고 막 하이파이 안 좋다고 이렇게 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하이파이도 좋고 빈티지도 좋고 뭐 이런 정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약간의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섞이는 것 같아요. 저도 영상 하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저 때문에 하이파이 하시면서 마음에 좀 상처를 입으셨다면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초보자 단계에서 겪었던 실수를 되돌아보면서 초보자분들이 이런 정도는 알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는 것들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얘기, 네 번째 영상인데요. 왜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이 빈티지를 옹호하는 제 영상에 대해서 좀 화를 내시면서 댓글을 다셨을까?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심리적인 배경을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빈티지는 지금 마케팅이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빈티지 제품이 하이파이보다 좋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외롭다는 느낌이 들어요. 좋은데, 빈티지가 좋은데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는데 이거가 좋다고 설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케팅이 끝난 거죠. 근데 이제 하이파이는 계속해서 이제 뭐가 좋은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에 있어서 빈티지 좋다는 얘기도 없는데 왜 혼자서 빈티지 좋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항상 이제 가성비를 염두에 두고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하이파이 제품들은 뭐 한도 끝도 없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가격대에 맞는 빈티지는 기본적으로 중고란 말이에요, 중고.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적으로 뭐 그냥 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동일한 가격대의 제품들을 하이파이 제품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빈티지가 더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공식이 그냥 쉽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이파이 쪽은 지난번에 제가 가격이 올라가는 원리, 또 가격에 무너지는 원리,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오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죠. 이런 이론이 있어요. 달러 이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서로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기를 하고 있는데 배팅을 한 사람이 1달러라도 높게 배팅을 하면 1000달러를 가져가는 형태의 내기예요. 자, 그래서 둘이서 이제 돈을 걸게 되는데, 문제는 배팅을 한 돈은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게 되면 잃게 돼요. 이기게 되면 배팅머니 플러스 상금 1000달러예요. 자, 내가 1달러를 내겠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난 안 내 라고 얘기하면 내가 1달러 플러스 1000달러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군가가 1달러를 내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2달러를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또 3달러를 제시하고, 이렇게 서로 가격이 점점 올라가겠죠. 문제는 배팅머니를 잃게 되기 때문에 대략 1000달러 수준 전까지는 어쨌든 돈을 버니까요. 내가 배팅한 돈을 버니까 계속해서 배팅을 하겠지만, 문제는 1000달러가 넘어가는 수준이 됐을 때가 문제예요. 지금 배팅을 해서 이겨봤자 나는 1000달러밖에 못 얻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배팅해서 지게 되면 내가 걸었던 돈을 다 잃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처음에는 $1,000를 얻을 욕심에 뭐 재미 삼아서 $1, $2, $3 이렇게 걸었지만은 나중에 가서 이제 $999가 베팅 머니가 됐어요. 그럼 상대방은 $1,000를 걸겠죠? 그래봤자 얻는 돈이 $1,000인데 지면 자기는 $1,000를 잃어야 돼요. 그래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같아지는 지점이 오겠죠. 근데 물론 얻으면 좋겠지만은 지게 되면 $1,000가 생돈이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안 잃기 위해서 더 돈을 걸겠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러다가 내가 이거 너무 돈을 많이 잃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위닝 머니, 그러니까 얻는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잃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면 두 사람이 어디선가는 멈추겠죠. 이 베팅 하는 것을. 이게 이제 달러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게임 이론인가요? 달러 이론인가? 뭐 마케팅에서 흔히 나오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 $2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자기가 손해본다는 걸 안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이파이를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 뭐 1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시작했다가 뭐 억대까지 쭉 간다 그러면은 절대 그분들은 하이파이에서 빈티지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걸었기 때문에 잃는 게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애초에 제 방송을 보시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빈티지가 더 싼 돈으로 더 좋은 소리 난다고 하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비슷한 형태의 행태가 이제 전 자전거에서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자전거는요 되게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내 자전거가 안 좋다라는 평이 잘 안 나와요. 그런 글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타고 있는 자전거는 언젠가 자기가 또 중고로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타고 있는 자전거가 안 좋다는 글을 잘 안 써요. 근데 언제 그런 글이 나오냐면 판매한 이후에 자기가 이미 팔았어요. 판매한 이후에 그 자전거 별로야 라는 글을 그 이후에 씁니다. 그리고 고가의 자전거일수록 안 좋다는 글이 안 나와요. 자전거의 생산 루트를 아는 제 입장에서는 뭐 A와 B 브랜드가 있는데 A 브랜드는 100만 원에 팔고 B 브랜드는 400만 원에 판다. 그런데 A와 B는 같은 공장에서 나온다. 이런 걸 제가 알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두 개의 제품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400만 원짜리를 타는 사람은 절대로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비슷한 제품인데 사실 100만 원과 400만 원 제품이 같은데 부품만 조금 달라요. 프레임도 전체 같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거하고 얘하고 같다라고 인정하지도 않고요. 그걸 알게 돼도.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행동에 대한 합리성을 중요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물건을 샀는데 고가의 돈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일수록 그 제품에 대한 악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값을 지불하고 제품을 샀을 경우에는 그 제품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이파이 제품들이 값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아요. 이전 영상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소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값이 오를수록 사람들이 신뢰하고요. 이게 세 번째 원인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오늘 새로 첨가하는 내용은 값이 오를수록 제품이 안 좋다는 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편한 거죠. 마진도 늘어나고 그리고 값이 비쌀수록 그 제품이 좋다는 평가만 있으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서 물건을 사신 분들은 자기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고 빈티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는 거죠.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케팅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비싸게 팔면 되겠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어떠한 적정 수준까지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고가품을 내거는 것은 그 브랜드가 단번에 죽을 수 있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가격을 올리는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또는 디자인적인 또는 브랜드적인 어떤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가격을
평상시의 가격 구조보다 높게 올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게 없으면서 가격을 올리면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나는 속았다. 나는 이 브랜드가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 내가 너무 많은 돈을 지불했다라고 해서 속았다는 어떤 그런 여론이 확산되면 브랜드 자체가 수십 년간 쌓아온 그런 명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키한 일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가격을 올린다는 것이.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고가 정책을 취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고가의 돈을 지불했을수록 사람들의 만족감이 높고, 그리고 이 제품이 잘못돼서 소리가 안 좋을 리가 없다. 내가 뭐 세팅을 잘못했겠지, 또는 뭐 뭔가 부족했겠지. 예를 들면 선재가 부족하겠지, 또는 뭐 전원이 좀 부족하겠지, 어디선가 외부에서 무슨 전파가 들어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제품이 안 좋아서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파이 제품은 고가에 판매가 되고, 그리고 가격에 대한 거품이 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빈티지가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요령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악 조금 더 듣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파일 형태가 mp3라서 해상도가 높지는 않은데, 웨스턴 프리의 지금 10 파워 앰프의 올림푸스로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